30대, 20대, 30대. 투표를 주저하는 20, 30대를 위한 헌정 방송. 그만큼수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지났나요? 딱 정확하게 우리가? 예, 일주일 지났고요. 지난번 1회 김해꼼수다 경전철 방송으로 특별 방송했습니다. 우리, 오늘 모셔놓고 했는데, 1회부터 특별 방송이었고요. 예. 팟캐스트 저는 올리지 못했지만은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 기내에서 올린 건데 300회 일주일 만에 입덕하는. 그리고 유튜브들은 유튜브 안 듣고 예, 다 카페에서만 듣고 막 그랬는데 247을 했잖아. 오늘 그랬나? 445인데 뭐? 지금 53명이 듣고 있어. 밖에 247이고 안에 들어가니까 꽤 나오는 것 같은데. 맞다. 그 카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카페에서 링크 걸면은 같이 산정되는 거 아이가? 카페 링크는 안 걸어. 유튜브 링크도 안 걸고 카페는 그냥 동영상 TV팟으로. 그럼 우리 한 TV팟도 한 100 넘게 올라갔어요. 500명 들었겠네. 아, 그러면 100만 명일 수도 저 있죠. 저희가 들은 게한 10개 넘게 뜨거든요. 100만 명 있으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들었다, 지금 듣다가 말한 거 아니야? 좀 듣다가, 아이, 재밌다. 우리 인사해야죠, 예. 먼저, 오늘부터 이빨 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빨 안 하고, 오늘부터 촌빨로 하기로 했습니다. 촌놈 이빨이라는 뜻인데, 우리, 촌빨, 인사하시죠. 아, 예. 제가, 지난주에 아바이 연합 하는 바람에, 정체성이 혼돈이어가지고, 방송도 힘들었고, 그 후유증을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요. 오늘부터는, 아니,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진보로 갈 겁니다. 게라이트 한다며요. 게라이트도, 버거워서 안 하고 그냥 진보를 사랑하는 남자, 진보입니다. 김진보,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촌빨, 예, 반갑습니다. 1회 방송 끝나고 잘 들어보니까 우리 하는 게 너무 촌스러워서 촌발로 하자고 제가 제의했습니다. 촌발이 잘 살잡니다. 예. 와, 이번에 좀 준비했죠, 이제. 촌빨 했는데, 반응 안 되면 뭐 또 다른 거 바꾸면 되죠, 우리가. 예. 다음에 실행기까지 가시면. 자, 그럼 오늘 촌빨 3이었던 저번에 이빨 3이었죠? 우삼일장님께서 오늘 함께 올라가시게 됐거든요. 예, 그 나중에 저희가 따로 얘기를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삼일장님 대신해서 민노의 여성분 한 분 오셨습니다. 평가일. 예, 촌빨 3 도시의 효과 이겁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무인합 대표 원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촌스럽다. 촌발 잘 살고 촌발 성공하겠는데요. 지난주 경전철 나가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서 아직 안 들은 사람들이 많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이제, 들었던 분들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단 너무 길었다. 길었지만은 내용은 좋았다는 말씀 하셨고,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 경전철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아셨다고, 저희도 그때 방송하면서도 좀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반응을 들으신 분들은, 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기간은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편집해서 한 30분짜리를 올리고, 뭐 30분짜리를 동시에 여러 만들 수 있겠지만, 예, 오늘 일단 방송을 줄이고, 지난번에 우선장님이 좀 서운했던 거, 중간에 노래를 좀 실어놓고, 편집 좀 우아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주 한 병 나발 불고 정치 사회 욕하지 말고 잊지 말고 10월 26일 보궐선거 투표합시다. 이번 총선은 4월 11일. 다들 아시죠? 투표하세요. 우리 손으로 좋은 세상 만들어봐요. 이제 야권 단일화 됐단 말이죠, 이제? 야권 단일화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본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 이기려면은,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
그거 한번 얘기해줘. 좋은 전략이 필요한데.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아니지. 차별화되고. 투표율을 높여야 돼, 투표율. 투표율.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돼.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엉킨 거 있으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풀고 가면 젊은 층에서 투표율이 우리 보통 몇 프로 됩니까?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요 투표율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했는데요. 자료는 지금 못 보고 하는데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나. 지금 이제 19대지 않습니까? 19대인데 16대 때 아마 김해가 하나였어요. 16대는 김해 전체 한 명 뽑았고. 막 그럴 수 있겠다. 17대부터 2명씩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6대 때 이제 당선된 게 김영희. 아닌데. 김영희. 김영희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때 투표율이 50이 안 됩니다. 50이 안 돼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했을 때, 이제 둘 다 됐죠? 그때가 이제 판돌이. 그때죠? 2004년. 네, 그때 투표율이 56%. 네, 58% 그거 가까이 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율이 조금 높았죠, 그때도. 높았던 걸로 알고, 그때도 한 56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이제 야당 쪽,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 계열 쪽 후보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나라당 계열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서울에 박원순 시장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투표하자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이번 투표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김해 을에 김경수 후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해도 상당히 투표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많은 장유 같은 경우에도 거기 부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니까. 정확한 자료 있네, 여기. 나도 18대 때 투표율이요. 무려 40%였습니다. 2008년도요? 2008년도. 그러니까, 김정곤,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 무려 40%였고요. 나는 투표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40%. 그때 이제 이게, 갑이잖아요? 을은 제가 또 발언 같은데, 갑이 어떻든, 그때 김정곤 당수 후보가 50.9%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조영주 후보가 21.6%. 제가 이제 뭐까지 좀 조사해봤냐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까지 있었어요, 그때. 그거 합친 표하고,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요 정도 합쳐서 양쪽을 비교해봤어요. 그랬을 때 표 차이가 얼마큼 났냐면, 21,000표 정도 차이 납니다. 네. 현재 김해 갑의 유권자가 한 15-16만 되거든요. 을은 21만 명 정도 되고, 한 6만 명 정도 차이 나던데, 유권자 수가. 그때도 비율로 따지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내가 그래서 갑에서는 생각해보니까 투표율 60%로 해서 하려면 한 7만 표 정도는 확보해야, 5만에서 7만 표인데 6만 표 정도 확보해야 당선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갑이 그래 봐지면 을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누가 보면 정치공학적인 역할인데, 공학은 나도 모르는데. 퍼센트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이 60이 가까이 될수록 유리해지는 건 확실한 거다. 지금 17대 57.84%예요. 그때 김영호 당시 후보가 2,400표 차이로 이기네요. 근데 예상보다 김해가 투표율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김해가 지금 김해 토박이 인구가 한 15%도 안 되죠. 지금은. 인구 50만이 넘어가는데 토박 인구는 안 되고 나머지 외지에서 다 왔는데 그 인구들 중에 태반이 김해가 약간 베드타운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김해가 공장이 전국에 안산담인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부 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자고 일터 나가고 자고 이런 성격의 도시예요. 김해가 내가 보기에.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출근 문제도 있고 출퇴근 문제 있고. 그날 휴일이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휴일이니까요. 법적
휴일이니까 뭐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토박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 뭐냐면 17대 총선 때 당시 이제 탄핵 열풍 2004년 그거를 가지고 했고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던 김해 네. 정치적인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단 말이에요. 둘 다 됐죠. 갑을 다 됐죠. 열린우리당 3당 합당, 당시 열린우리당 3당 합당 이후에 처음으로. 예,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게 됐느냐 그때 분석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분석해보면 이거죠. 투표율 57.84%. 그 앞에 김영일 당시 후보가 당선됐을 때 47.92%거든요. 무려 투표율이 1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10%가 누구냐?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까지 투표 안 했던 투표해봤자 사표되니까 투표 안 했던 그 10%들이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 전까지 한나라당 계열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인데 탄핵 열풍을 보면서 마음을 돌린 그 사람들의 지지율로 열린우리당이 됐다.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제대로 힘 발휘를 좀 안 돼요. 힘 발휘가 좀 안 된다는 거고. 18대 이제 뭐 김종건 당시 후보가 압승하지 않습니까? 네, 압승이라 할 수 있죠. 네, 압승이죠. 왜냐면은 자유한국당 친박연대 나왔고 친박연대 후보가 당시 2등 정도로 기억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나라당 1등 했고 그래서 된 게 김종건 후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친박연대 나왔던 이제 후보가 2등인가를 했었고 뭐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율이 56%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은 2004년도도 사실 뭐 김명건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뭐 현 시장님이 민주당 시장님이지만 사실 그때 2004년도도 김명건 시장이 그 전까지 한나라당 쪽에 있는 김혁규 지사하고 같이 있던 분이라서 넘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넘어온 지 2004년도에 넘어왔어요. 총선 얼마 전에. 그런 부분도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김명건 시장님이 조금 넘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경남개발공사 사장하다 온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됐죠. 뭐 잠깐 하나 걸러내리면 이거거든요.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은 지금 대충 투표한다 이거죠. 마음 먹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표는 악착같이 가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표라는 걸 또 동원해서 투표한다라도 그 투표율이 50이 넘겠나 이거예요. 김해 역대 투표를 봤을 때는 안 넘는다는 거거든요. 이번엔 넘는다고 봤는데 저는. 근데 이제 투표하겠다고 늘어나는 그렇죠? 예상하는 지금 50 넘어가서 예상하는 했을 때 그 예상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냐? 그 표들은 어느 표에 주로 갈 거냐? 그래 봤을 때 그 표들이 저는 조금은 개혁 쪽 후보한테 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대 투표율이 60이 안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60이 만약에 넘는다면은 그 넘게 하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뭐 당연히 20, 30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20, 30대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김해도 60% 넘게 뭐 근데 이번에는 뭐 최근 그 전에 뭐 사실 박정희나 전두환 때만 해도 뭐 60, 70%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도 모든 선거가 다 뭐 높은 투표율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러다가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 내재되어 있는 국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4년 탄핵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탄핵 때는 사실 노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탄핵 당하니까 노짱이 탄핵 당하니까 단순하게 이제 분노했다면은 지금은 생활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는 생활이거든요. 사실 뭐 저 같은 입장도 더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나는 한평생 분노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요즘 더 순해진 것 같은데 욕도 많이 안 하고 옛날에는 욕도 이빨 하지 마. 옛날 해야지 나오는 욕이니까 이게. 옛날에 한잔 안 해도 욕을 많이 써요. 근데 맞죠? 요즘 빼놓으면 평소에 욕을 안 해. 내공을 좀 같이 쌓으면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욕을 안 하는지. 효과 이라고 뭐 관계 있습니까? 자면서 욕합니다. 자면서. 꿈결에. 우리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다 세 분께서 말씀 잘 하시고 전 듣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4월 11일을 기다리는 분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예, 투표권이 부들부들한 사람 많다니까요. 투표권이 부들부들한 지금 사람. 형태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현 정권이 저질렀던 그 말행들을 많잖아. 우리 공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4월 11일 지금 너무 기다려지고 모르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자체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노 대통령이 막 욕하고 해도, 그때가 사업하기 제일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목소리 많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 좀 넘어와서, 이번 선거 앞두고 전망을 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일단 투표율이다. 그건 다 공감하세요, 그렇죠? 예. 투표를 높여야 된다. 그게 투표를 높여야 되는데, 젊은 층 투표를 사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높이는데, 그 높일 수 있는 게 정말 어디를 높여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높인다고 다 높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역대 뭐 선거에서 그렇게 후보들이 뭐 투표를 높이려고 했지만, 그다시피 김해 47.92, 57.84, 그다음에 40.12. 이게 지금 갑입니다. 갑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을 조사 자료가 안 보이고, 그럼 올해 선거 투표율 예상은 지금 50대 후반은 갈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기존의 조직들이 동원할 수 있는 표는 50 전후. 50은 안 나올 것 같다, 저는 예상은. 근데 현재 민심,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민심이라든가, 그리고 4년 만에 선거지만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외부에서 또 들어왔고, 예, 김해 많이 인구 50만 들어왔죠. 넘었고 지금.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느 쪽을 공략해야지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냐. 뭐 이것도 이제 고민거리죠. 공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각하 하는 거 보면은 그냥 투표를 높여줄 것 같은데. 진짜 각하하고 뭐 검찰하고 이번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던데, 나는. 민간인 사찰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한다 아닙니까? 근데 그 조사하는 사람의 그 검찰총장이 또 그때 건재진. 청와대 아닌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건재진이구나. 어, 한상대가 검찰총장.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 예, 건정대가. 그 한상진 아니에요? 한상대가 건재진이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정확한 거 아닌 것 같고. 아니, 어쨌건 김해는 김해답게 김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중국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운동하는 것보다 그 표를 벌어주는 거지. 근데 제 1등 공신이 사실은 하면은 각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투표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알거든요. 근데 투표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투표 안 하고 여전히 정신 나와 거리가 멀어. 무관심하고 4월 10일은 휴일이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투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옆에서 찔러가지고 투표 안 할 건덕지 만들어주면은 그냥 투표 안 하는 사람들. 지금이 당권 이래로 가장 거기 정치에 관심 많은 시대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그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게 그 작은 일 같지만 CD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CD 나눠주고 진짜 3명 중에 1명이라도 듣게 되면. 또 투표 높이기 위한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버리는 거고. CD 나눠주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요. 선거하고 상관없는 건 상관없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캠프에서 나눠주면 불법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나눠주면 불법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 캠프 쪽에 연결되면 안 되죠. 그럼 불법이 되고. 근데 캠프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 뭐 자원봉사자나 그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안 하는 이상은 상관없어요. 근데 후보하고 같이 다니면서 돌려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선거운동이다, 운동원인데, 뭐, 낙공식 CD 무료로 나눠준다. 안 돼. 그럼 기부행위잖아요.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 가게 옆에 물품 제공하는 거죠. 낙곰수 약간 네. 펄까지 붙여놨잖아요. 그 손님 중에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그거 보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해도 다 안 들어요, 사실은. 김사람. 거의 안 듣기 때문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아까 뭐 민홍철 얘기했지만, 민홍철 캠프에서 아무도 안 들어요. 내가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가게에 붙여놔도, 새누리당 사람들도 와서 단합대회도 하고 가고 하거든요. 가서 술도 마시고, 브레카드 바로 밑에서, 나는 꼼수다, 그 밑에서 이렇게 단합대회 하는 나는 한우다라고. 난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먹어놨거든. 가게 이름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삐리리 해줘요, 삐리리. 봐도 모르는데, 우리 쪽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갈 때 이제, 가게에 CD 있는 거 몇 개씩 주면 굉장히 기분 좋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 편한테 나눠주면 의미 없다면. 아니, 자기들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주변에 또 알릴 수 있으니까. 더 즐겁게. 그러니까 더 즐겁게 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에 7%는 아주 골수 보수고, 7%는 골수 진보라고 봤을 때, 확실치 않으니까 편집. 85% 중간 아니면 중간.
이 중간은 파도 칠 때 막,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대를 나눠줘도 둘 중에 한 사람은, 3명 봤을 때, 셋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즐겁게 듣고, 한 사람은 안 듣는지 몰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달하면은 이 사람이 아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몇 년 전에 1년 동안 연주공원에서 매주 일요일날 안티조선 판넬 전시하고, 뭐 신문 같은 거 나오면 나눠주고, 1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집사람이나 누가, 이런 거 하면 누가 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제, 한 명이라도, 바뀌지. 이거 보고, 난 억지로라도 조선일보 봐야 되겠다 는 사람 없다. 그죠? 그 중에 조선일보 보던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은 이거 보고 안 보게 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곧 2명 되는 거죠. 한 명이 되는 게 아니고 2명이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한 번은 누가 막 이런 거 한다고, 조선일보 보고만 한 분인지 몰라도 막 화내길래, 민주사회에서 이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서 구독운동 하시라고. 우리는 안티 운동 할 테니까. 선생님은 구독운동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막 돌려보내고 한 적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 별거 없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거, 시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100명이 받아가서 1명만 들어도 된다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20, 30대를 위한 선전방송, 오늘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투표를 올리는 거는 다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올리는 데 있어서 결정권, 아니면 그 유일한 어떤, 세대? 20, 30대. 그러니까 뭐 기존 선거운동 방식으로 40대, 50대 그 이상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기도 힘들고, 투표하라고 한들, 그 자리에서 투표한다 해놓고, 투표 안 하시면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20, 30대는 좀 다르다. 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먼저 20대입니다. 대학 들어가서 처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학, 새내기들도 있지만, 이제 2학년 이상 좀 많이 하겠지만, 투표에 관심이 정말 없다. 이게 우리가 이제 느껴보면 지금 분노라는 거 있잖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 지금 대학생들이 있죠, 분명히 다수가 관심이 있지만, 그런데 또 다수의 애들은, 학생들은 이제 내가 이 투표를 해서 뭐가 바뀌지? 특히 지금 김해에 놓고 보면요. 김해 학생들이 김해에 있는 대학 다니는 거 별로 없잖아요. 다 외지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제, 사교육학종 세상을 꿈꾸는 입시학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입시학원이었어요? 예.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 쪽에 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4월 11일 투표할 수 있느냐? 못하죠, 내려와서. 왜냐면은, 중간고사를 1, 2주 앞둔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럼 뭐 해야겠느냐? 부재자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고 귀찮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선관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교에서 부재자 투표수가 좀 많으면 학교 안에서 투표하게끔 해줘요. 예.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어. 기준이 조금 높아버리면 인원수. 예, 자기 대학에서 못하고 어딘가 가야 돼요. 다른 대학이요. 예.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수업 얼마 안 되지만은 바쁘잖아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긴 놀아야 되고. 그러면서. 근데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래 따지면은, 이번 주죠, 이제, 날 12시나 신고. 이번 주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 됐을 것 같거든요, 내 책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서, 거기에 대비해서 선거를 바라보고 투표를 올릴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고민이 김해만큼은 거의 없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김해뿐만이 아니고. 선거 관계된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렇다는 거죠. 대학생들이 주소를 서울, 경기 쪽으로 이전하고 있으면 몰라도, 이 방송 듣는 편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아는 학생들, 외지에 나간 20대들한테 부재자 신고하자고, 동료, 연락, 편지는 누가 쓰나,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방식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김해 꼼수다에서 우리가, 선거운동 방식 하나 제안을 할게요. 뭐냐면은, 요즘 대학생들이 근데, 어쨌거나 다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냐니까? SNS다.
이게 SNS의 그 비율을 보면은 어쨌든 휴대폰을 스마트폰 두고 다니는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역시 20, 30대거든요. 특히 20대. 대학생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안 한다 그 좀 이상할 정도잖아요, 지금요. 물론 이제 건전한 생각을 안 하시는 우리 대학생도 있지만, 근데 SNS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프로필을 사용하는 곳, 그러니까 막 카페라든가 자기 블로그라든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자는 거죠. 그냥 자기 얼굴 올리지 말고 4월 11일까지는 그 프로필 사진에 그 요즘에 사진 합치기 하는 뭐 어플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 사진을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자기가 이번 선거 때 찍을 후보 사진 올리고, 그리고 그 아래는 자기가 이번에 투표할 때 지지하는 정당 그 아래에서 자기 프로필에 자기 사진 대신에 네, 4월 10일 날 난 이렇게 투표하겠습니다 하자 이거죠. 인증 캠페인. 인증 캠페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올린 사람들은 4월 11일 날 당일에는 인증사진, 이제 선거 투표하고 투표 장소 앞에서 인증사진 올리자. 네. 그런 걸 통해서 정치 선언을 하자 개인적으로. 예. 아, 예. 그리고 스마트폰 좋네. 예. 촌빨 이님께서 지금 바로 검색해 주셨는데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방송 들으실 금요일입니다. 23일 금요일 날부터 5일간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재자 선거 이제 신고를 합니다. 투표 신고를 하는데 근처에 있는 구시 군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직접 가시면 되거든요. 예. 온라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안 되니까 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 이제 부재자 투표를 어디서 한다는 게 또 이제 나중에 통보가 됩니다. 가까운 또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 투표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 20대 부재자 신고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뭐 대학생 아이들에도 저희 다른 지역 수정 아이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 미리미리 우리 공지에 부재자 신고를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옛날보다 편해졌네요. 예전에는 부재자 투표를 보통 우편으로 다시 보내거나 자기 지역 거기 선관위 쪽으로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전국의 부재자 투표소 정해진 데 가서 그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소 중에 자기가 가서 투표하기 편한 데 가서 예. 그러니까 내가 서울 마포에 사는데 주소는 김해로 돼 있다. 그러면 마포에 정해진 부재자 투표소 가서 그냥 투표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진짜 젊은 분들 많이 학생들 투표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정치가 우리하고 김어준 총수를 그랬잖아요. 내 생활에 내 그 근본이, 스트레스의 근본이 정치다. 그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은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어떤 때보다 우리 이제 30대가 분노하고 있는 시기죠, 이게.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투표를 올릴 수 있는 30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30대가 자기만의 분노 가지고 투표장 나오는 거, 역시 한 게 있다. 그러니까 역시 30대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SNS나 자기 프로필에 사진 올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거리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 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 우리 촌팔 1님께서 말씀하셨던 낙곰수 같은 CD 나눠주고 예, 그런 계기를 좀 줘야 된다. 근데 10대보다 30대가 CD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한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참 더딘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들이 30대 한 35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IMF 왔죠. 계산해보면 30, IMF가, 아니죠. 대학까지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은 IMF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98년도에 30대 후반이었잖아요. 내가 38살이었는데, IMF 터졌을 때,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환율이 너무 뛰가, 그때도 그전부터 다 신혼여행을 해외로 갔는데, 제주도로 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은 우리보다는 불이익을 참 많이 받았지, 사실은. 우리 40대, 내가 40대 이제. 후반이지 않습니까? 후반. 할배 사이 볼 때 아닙니까? 중에서 약간 넘어갔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취직할 때는 많이 있었어요. 내 같은 경우에 학점이
3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늦게 했죠. 건설회사로 가서 기사 1급 5개를 따고, 또 뭐 이것저것 기능장도 따고 이래서. 은근히 자랑하는데, 일단. 그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좀 했는데, 지금 30대 분들은 살아오면서 자기들 기회를 참 많이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서 못 살겠어요. 달이 가는 게 해가 가는 게 행복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겨우 일 남았네.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조금만 더 웃으면서 견뎌내어요. 좋은 날이 오고 말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서 못 살겠어요. 달이 가는 게 해가 가는 게 행복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겨우 일 남았네.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조금만 더 웃으면서 견뎌내어요. 좋은 날이 오고 말 거야. 이제 겨우 일 남았네.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조금만 더 웃으면서 견뎌내어요. 좋은 날이 오고 말 거야. 좋은 날이 오고 말 거야. 가장 많이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부딪힌 이거거든요. 실제로 흔히 말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용하단 말이죠. 어디 가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수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1%를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을 99% 사람이 뽑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란 말이죠. 선거란 말이잖아요. 이런 99%에 해당하는 분들이 1%를 지지하면서 아주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막무가내로 지지해야 된다. 왜 이거 안 하느냐? 지역 정서, 김해 말에 토박이 정서 끄집어 나오고, 인맥, 학연, 지역 다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역으로 지금 분노하는 김해 시민들이 이 분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이 분노를 이때까지 표현하지 못했는데 역대 선거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투표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분노를 과정에서 개인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투표 과정에서 투표죠. 우리끼리 이 분노를
표현할 거다, 투표 때. 선거 때 할 거다, 할 거다. 그거를 미리미리 자기가 이제 사인을 줄 수 자랑하면서, 있는, 알리면서 즐겁게. 그래서 우리 표현들한테 보이라 이거죠. 반대로 상대편한테 너희 쫄아라. 난 안 쫀다. 난 투표할 거다. 너희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금요일 하는 바람풍 공연도 하나의 맞지. 그런 장이고, 그리고 사실 표현의 장이란 거는 이제 제가 그 2002년 대선 때 자봉하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즐겁게 보이면은 그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호응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쫄지 않았던 표현들을 즐겁게 보여주는 그 방법. 그러니까 낙검수도 사실 막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즐겁게 재밌게. 가볍게. 가볍지만, 거기, 듣고 나면은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장을 뭐 지금 당장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즐거우면은, 아, 쟤들이 즐겁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공감이 되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쫄지 마라는 그 표현이 전부 다인 것 같고, 아까 전에, 왜 거기 99%가 거기 1%한테 투표를 하느냐. 한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세금 폭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정부서 내는 사람이 김에 한 명도 없고 그죠? 뭐 박연차 정도는 냈겠나? 거기 김에 한 명도 없는데도 세금 폭탄하면 내가 세금에 폭탄 맞은 것 같은 심정적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커서 나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깨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그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어를 만들었던가. 뭐 막연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당일날도 중요하지만 뭐 여기다 봤다시피 당일 이전에 표현을 많이 하지 못하면 진다 이거거든요. 그 뭐냐 뭐 우리 김우중 총수가 얘기했던 명언 선거는 투표한 쪽이 이기고 투표 안 한 쪽이 진다. 맞습니다. 네. 그 명언이 김해에서 당연한 거지 그게. 그게 집토끼, 예. 사토끼 얘기 아닙니까? 집토끼, 사토끼. 그 김해에서 역대 투표율이 선거 그 간만 놓고 봤을 때 60이 안 남았어요. 최근 3회 동안.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그럼 나머지 사실 뭐 하냐 이거죠? 투표를 왜 안 할까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 심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해도 똑같다. 일단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 하는 분들의 다수는 선거를 바라보는 게 비관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 투표해서 뭐 하냐. 뭐 어차피 질 거 뻔한데. 그리고 정치 혐오감. 그러니까 뭐 역대 정권이 해왔던 그런 정책이 많이 떨어져. 여기 순종하는. 거기 자기도 모르게 역대 정권에서 투표를 하는 거 정치는 더럽고 탕물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을 뽑는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한테 자기 깨끗함을 더럽히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지금. 예, 그런 게 무시 못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어느 때보다 그 문제는 그 말씀대로 해봤자 바뀌는 게 없고 뭐 이런데 지금 하면 바뀌는 걸 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는.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고. 그래서 경험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니까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면은 하면 바뀐다. 그런데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바뀌어서 됐다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은 안 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죠. 서울시장은 그 달라요.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MC라 해야 되나 우리 신쌤이 하는 말씀하고 이제 경험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지금이 아무리 이명박이가 태행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테마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박원순이가 보여줬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하면 바뀐다는 인식만 주면은 바뀐 걸 봤지 않습니까? 왜 그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돼서 낸다. 걔들 진짜 그때는 탐돌이로 들어가 봤지만 4대 계획입법도 다 제대로 못하고 사학법 너덜너덜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해봤자 뭐가 바뀌나 했는데 사실 민주노동당이 지금도 어버이연합도 있고 이런 그 인터넷에 글만 쓰면 빨리기 소리든 계속 가지를 쳐나가니까 중간에 끊기 힘들어지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탄도리 때 경험 말고 바뀌어서 정말 제대로 변했다는 경험을 이제 또 가졌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럽죠. 예. 네, 서울시 지금 변화해 나가는 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화죠. 20, 30대
그리고 40대 주부들 투표로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게 할 거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SNS를 하실 거고, 그렇죠? 방송에 관심 있으시고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앞으로 선거 운동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 메시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메시지 주면서 그 투표를 안 할 것 같았던 분들인데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이제 그분들 찾아가요.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번 선거 재밌다, 즐겁다, 나 재밌으니까 당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줘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바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네. 바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4년 내내 지금 그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에 연말마다 날치기 통과하는 거 봐왔고, 그죠? 날치기 통과하는 예산안 통과 날치기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그 뭐 문 깨고 했다고 강기가 의원 뭐 그런 사람은 검찰에 다 조사받고, 날치기 통과한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 보호받고, 지금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지만, 그걸 예.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30대입니다. 그러면 투표 몇 번 있었죠 이때까지? 자기 인생에 투표가 있었는데,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 만나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있어서 분노, 정치 때문이었다. 삶에 있어 이렇게 핍박했던 거, 삶에 있어 이렇게 어려웠던 건 정치 때문이었다. 알려줘야죠. 인식하게 해줘야죠. 그럼 두 번째, 요거 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이번 선거하면은 바뀔 수 있다. 요것도 인식시켜 주는 거 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 투표할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투표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도 투표 안 한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럼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게 정치적인 자기 선언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어쨌든 다음 카페나 뭐 하나 갖고 있을 거라고요. 최소한 메일은 하나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카페에 자기 프로필의 사진을 그나마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후보, 제일 마음에 드는 정당, 그 두 개 사진 합성해서 올리라 이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죠. 예. 근데 이제까지 제시한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방법을 제시해요. 아니, 근데 이제. 투표를 어차피 안 하거나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그쵸, 보도의 실천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너무 저 말은 어렵죠. 뭐냐면, 이런 과정까지 옆에서 즐겁게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20, 30대 선거운동 방식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20, 30대가 막 투표를 관심 없거나 우리 쪽이 아닌 사람들 얘기해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놈이란 얘기. 그치. 제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회사 안 바뀐다. 그죠? 뭐 그놈이랑 같은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들어요. 사실 투표에 관심 없거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놈이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깰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놈이었는데 그놈이 아닌 이분을 뽑아놓고 안 했더니 바뀌었더라. 서울시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교육감들 예, 바뀌고 있잖아요. 뭐 김해는 10년 만에 고입 선발고사가 부활되고 있는데 반대로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있는 데는 혁신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정말 꿈에 그리는 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방식이 맞는. 아직도 가끔 알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 맞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투표 안 했던 분들 웬만하 해가지고는 투표 안 한다. 그 투표 안 하는 40% 이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조차도 투표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쫄지 않고 즐겁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그거 고민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전혀 답 없어요. 현재까지 나온 답은 뭐냐? 여기 방송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하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바뀐 시대의 흐름을 조금 늦췄어요. 그렇죠? 그게 낙곰수부터 시작한 정치적 변화 작년에.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희망을 받고, 희망을 받기 때문에, 박은선 시장. 이 지금 일요일에서 우리를 넘어가는 새벽에, 이 밤에, 예,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한시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이제 미건스 뭐 노사모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다 투표하는 사람하고 우리끼리 얘기 통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직장을 가거나 거기 동창회를 가거나 이래 가면은 예전에 정말 말 안 통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말 안 통한 사람들 중에 나는 20% 빼고는 80%는 말대로 그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논리,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아니, 뭐, 논리 행동 강령보다 뭐, CD 하나 싹 꼽아주고, 나쁜 CD. 그러니까 그런 행동, 강령, 그런 거 행동들. 그런 거고,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네, 감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이번에 투표하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걸 정말 그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을 들을 줄 동동한 사람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이거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경험을 내가 욕심내느냐 안 내느냐? 그건 욕심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거운동 생각하면 할 거 없거든요. 근데요. 네. 2002년에 노무현 같은 사람이면은 네, 나오시네요. 해를 안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감동돼 갖고 한다니까. 근데 뒤에 새로 이렇게 나오는 제일 재밌었던 게 옛날 얘기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호화 요트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호화 요트가 주간조선. 그 우리 낚싯배 엠바라면 일본 말 그 넣어서 가는 거 그거보다 작아. 그걸 보면서도 그 감동이 되더라고. 아, 이게 과거에 호화 요트라는 게 이거였구나. 감동도 되고 또 철진한 사진인데 길에서 그 세카트 그 길 가르쳐 주는 사진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 그런 게. 네, 그래 후보가 좋으면 그분의 과거의 어떤 발자취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좋은 내용들의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기름에 계속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렇게 타 올라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찍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찍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이 후보를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만한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는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억지로 찍는 사람도 있을 테고 찍기는 찍을 거예요. 이 방송을 반대편에서 듣는 경우가 아니면 찍긴 찍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용이 좋아가지고 반대편에서도 확 돌아올지. 내용이 너무 좋아. 원래 마음이 없으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2일, 23일 이달에 가기 전에 우리가 투표하는 날까지는 그런 마음이 다 해소가 되고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선거 마지막에 가서는 본 선거 기간에 가서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자연스럽게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이나 하면 선거 때 오면은 투표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난 커밍아웃을 좀 분명하게 하는 편인데 정치적으로는 좀 사실 성향이 달라도 그럴 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난 이런데 거기 당신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런 태도를 하지만 좀 술 먹거나 이러면 좀 설득하려 들죠. 사실 속성상 그럴 때 조금 우리가 좀 더 이 프로그램도 좋고 어디든 미건스든 노사모든 좀 거리를 많이 좀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편에 좀 좋은 사례들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좀 계속 공급해야지. 내가 신문 보고 방송 본다고 해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특출한 몇 명들은 말빨로 다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건스든 노사모든 이 프로그램이든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어쨌거나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죠.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조금 더 남았나요?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그래봤자 투표율 60 안 됩니다. 예. 지금 분노로 가도, 된다 하더라도, 50 좀 넘으면 다행이다고 봐요, 진짜. 예. 현실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노를 더 표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20, 30대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까지 증명된 건 20, 30대예요. 20, 3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40, 50대 이상에서 투표가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40대가 좀 캐스팅, 서울시장 선거도 40대, 20대, 30대하고 50대, 60, 70대하고 이렇게 비율이 있다면 40대는 알아서 투표하는 일이 높다 이거인데 현재까지. 근데 투표 많이 할 거고 영향 강한 거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이 방송에서 제안했던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 드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마무리 짓고, 오늘 우리 할 얘기 다 했나요? 나 했지. 오늘 방송 짧게, 굵고 짧게 나갈 건데요. 방송 들으시고 같이 열심히 또 일주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회는 사교 걱정 세상을 꿈꾸는 입시학원 원장 토정신 과학쌤이었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